오토메이터는 반복적인 작업을 여러분이 하지 않고 여러분의 맥이 대신 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는 제가 키노트로 그린 iOS 8 아이콘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의 크기는 가로 1024, 세로 1024 크기인데요. 애플에게 앱을 만들어서 제출할 때 여러분이 이러한 아이콘 크기가 각각 다른 크기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24, 1024라면 가로 512, 세로 512, 그리고 가로 120, 세로 120, 가로 80, 세로 80, 가로 76, 세로 76, 가로 58, 세로 58, 가로 40, 세로 40, 그리고 가로 29, 세로 29. 그래서 여러분이 앱을 디자인 하신다면 아마 개발자들이 이러한 이미지들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애플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도 소모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토메이터로 어떤 작업 흐름을 만들었는데요. 실제 결과를 먼저 보시죠. 지금 화면에 있는 이 1024, 1024, 가로 1024, 세로 1024 픽셀의 이 아이콘을 선택하고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제가 미리 설정해둔 오토메이터 작업 흐름을 통해서 각각 다른 사이즈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재생을 해보면 29, 29, 그리고 152, 152, 512, 512, 그 다음에 76, 76, 80, 80, 120, 120, 40, 40, 그리고 58, 58입니다. 여러분이 각기 다른 이런 파일 크기들을 만들어 내려면 일일이 포토샵이나 기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수작업으로 크기를 조절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토메이터는 바로 이렇듯 여러분이 반복해서 해야 되는 지루한 작업들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오토메이터로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작업 흐름으로 만들었던 것을 서비스로 만들어 보죠. 자, 화면에 있는 것들을 삭제를 하고 오토메이터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오토메이터가 실행이 됐고 서비스라는 것을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그리고 그것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선택 항목 위치를 모든 응용 프로그램으로 놓고 저는 여기서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 조절을 하는 작업 흐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크기 조절이라는 작업 흐름을 가져와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픽셀과 퍼센트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저는 1024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뀐 이미지를 다시 받아서 저는 이미지에 어떤 이름을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ind 항목 이름 변경이라는 이 동작을 가져와서 단일 항목 이름 지정을 누르고 끝부분에 아이콘 1024, 1024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출력으로 넘겨서 1024 크기로 조절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1024 크기로 조절된 이미지가 다시 출력으로 나가서 find 항목 이름 변경 동작을 통해서 해당 이미지 파일의 이름이 아이콘 다시 1024 곱하기 1024로 설정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저장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파일에서 저장 iOS 아이콘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서비스가 저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바탕화면에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누른 후에 서비스에서 우리가 지금 생성한 iOS 아이콘즈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아이콘의 크기가 1024, 1024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바뀐 1024, 1024 아이콘을 크기가 다른 것들로 쭉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존의 1024, 1024 그대로 놔두고 복제를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find 항목 복제라는 동작을 다음과 같이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find 항목을 복제한 후에 이번에는 다시 똑같이 위에 있는 내용이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동작과 두 번째 동작을 선택하고 편집해서 복제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find 항목 복제 동작 뒤로 이미지 크기 조절과 단일 항목 이름 지정이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지정할 것은 512 픽셀의 크기를 가진 이미지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은 또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선택을 하고 편집해서 복제. 그러면 동일한 것들이 밑으로 또 배치가 되면서 다음과 같이 되고 여기서 이제 152, 152, 152. 자, 그리고 이번엔 단축키로 기존에 복제된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선택하고 커맨드 D를 누르면 또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 120, 120.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을 쭉 해서 완성된 어떤 그 작업 흐름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장을 한 번 더 하고 이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iOS 아이콘즈. 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방금 우리가 설정한 크기대로 이 이미지가 복제가 돼서 설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512 크기입니다. 그리고 120, 152 크기가 다른 것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의 크기를 반복적으로 열어서 새로운 크기로 조정해서 저장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 여러분이 원 클릭만으로 여러 종류의 크기를 가진 동일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토메이터의 강력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 해야만 하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을 이런 식으로 단순히 원 클릭만으로 순식간에 여러분의 맥이 대신하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오토메이터만의 매력인 것이죠. 자, 그럼 다음 수업에서는 이렇게 저장한 서비스를 여러분이 단축키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